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역시 이 급변하는 사회와 이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TV로드는 이런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직 취재기자들로부터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할 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호 공감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이슈들을 2호 공감에서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매일신문 이주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정훈 기자와 함께 지역의 이슈를 이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듣고 싶은 기자, 매일 보고 싶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시사토크 2호 공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 첫 번째 주제는 성서 열병합 발전소 건립 논란입니다. 성서 산업단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대구시가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열병합 발전소가 있다는 게 좋을 것인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달에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반대한다. 사업 시행자인 리클린 대구는 발전소 원료는 모두 국산을 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화공약품은 들어가지 않다라고. 대구시에서는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리클린 대구는 이제 불어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행정을 펼친다면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조정훈 기자. 네. 자, 성서 산업단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아직 건립 예정이죠, 그죠? 예, 이 시설을 추진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의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성서산업단지에는 고압전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곳 업체들은 전기를 만들었는데 톤당 약 4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다른 지역 공단에 비하면 13,000원 정도가 더 비싼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로 봐서는 사실 원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부담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대구시에 우리 지역에도 성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 기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계 민간 기업과 함께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6월에 이제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승인을 해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기 발전 사업 허가권, 달서구청은 이제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사업에 박차를 가했었는데 이제 달서구 주민들이 이제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시설이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열병합 발전소가 있다는 게 좋을 것인데 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이 열병합 발전소, 그러니까 성서산업단지에 이제 개발될 열병합 발전소는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라고도 합니다. 이제 폐목재 등 고용 연료를 압축 소각해서 이제 시간당 50톤의 스팀을 생산하고 이제 그에 따른 전기, 이제 열을 얻는 발전소입니다. 네, 조 기자.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바이오가 붙으면 깨끗하다, 청정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바이오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합니다. 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게 일종의 꼼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수 바이오 SRF라고 하는 것은 폐목재가 아닌 일반 목재를 고용 연료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네. 톤당 35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가 합니다. 평균 잡아서 약 3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오 SRF 그 목재를 쓰겠느냐 주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톤당 35만 원이면 어떤 사업자가 열병합 발전소 돌리겠습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결국은 이 사업자가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그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톤당 약 8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SRF, 바이오를 뺀 SRF 목재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세먼지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벙커CO를 태워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약 그 양보다 약 20배 정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대기 오염이 심한데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더 심한 대기 오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주민들은 이제 폐목재를 쓰므로 해서 대기 오염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것이 2015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3년, 4년이 벌써 지났는데 그동안 주민들은 이 열병합 발전소 건립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네, 대구시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시민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도 모르는 깜깜이 행정을 이제 펼쳐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이 대구시가 이제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철저히 속인 것이 아니냐면서 분개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성소산업단지에는 이 건립 예정인 발전소 말고도 몇몇 발전소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발전소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네. 대기오염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성소산업단지에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활 폐기물 수거장이 또 있는데요. 이 두 곳에서 나오는 게 연간 약 8,500여 톤의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서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연간 약 400여 톤 정도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달에 달서구 폐목재 소각장 반대 대책위를 결성을 했는데요. 네.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달서구에도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한다.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간 사업체의 대응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민간 사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사업 시행자인 리클린 대구는 지난해 12월 7일 달서구청과 달서구 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설명회에서 이제 발전소 원료는 모두 국산을 쓴다. 이제 뭐 나무 산에서 벌목을 하거나 가지치기를 한 수준의 나무, 그러니까 즉 이제 원목과도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뭐 5% 정도의 흙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화공약품은 들어가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또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매연량 그 4,300톤에 대해서도 이 이제 매연량은 이제 열병합 발전소 전체에서 나오는 양이고 공기로 이제 배출되는 양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 1월 환경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이제 연간 116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뭐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방금 하신 말은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이제 사업자 측에서 아무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페인트 칠이나 니스 칠이나 이렇게 접착제를 붙인 이제 목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오염 물질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방진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갖춰진 방진 시설로는 이제 에어로졸 즉 그 고형 이제 오염 물질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지만 기체상 오염 물질은 사실상 막기가 뭐 이렇게 좀 정화를 시키기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한국 대기환경과학회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사실상 기체오염 물질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체오염 물질을 포집을 해서 재차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공장 굴도를 거쳐서 나가는 기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전 세계에는 없다. 이 기술은 전혀 없기 때문에 리클린 대구가 주장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민들의 반대 서명 운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달서구 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대구시의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는 사실 좀 뒤늦게 성서 열병합발전소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요. 네. 권영진 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송년 기자회견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권 시장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열병합발전소가 문제가 없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도심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경솔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네, 권 시장은 이제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이제 허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제 대구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또 이제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뭐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는 대구에는 어떠한 이런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도 도심 안에 이제 짓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거듭 주장했었습니다. 권 시장 입장에서는 좀 강한 어조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구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이제 지난 1월 29일부터 그 열병합 발전소 건립 철회를 위한 TF팀을 이제 추진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TF팀에는 홍석준 이제 대구시 이제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뭐 법무 담당관실이나 이제 기후 대기과, 물에너지 산업과 또 이제 산단지능과 등 모두 이제 4개과 이제 13명 직원들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데요. 대구시에서는 사업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리클린 대구는 발전소 착공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리클린 대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주민공청회 그리고 달서구청의 고용연료 사용 허가 그리고 또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리적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달서구에서도 고용연료 사용 허가라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고용연료 사용 허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대구시는 달서구청에 고용연료 사용 허가를 불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연료 사용 허가는 사업계획 연장 승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칼자루는 대구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하나라도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사업자인 리클린 대구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클린 대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클린 대구는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발전소 건립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제 사업자 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제 계획 연장 허가를 신청을 하고 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결국 이제 연장 신청이 불허가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관계자 측에 따르면은 이미 건설 계약이 완료가 됐고 또 이제 주요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주를 끝마친 상태라 투자금도 많이 소요가 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뭐 아무리 그래도 리클린 대구에서는 무조건 추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리클린 대구는 생산된 증기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성서 산단에 공급하면 지역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기존의 발전소보다도 훨씬 더 환경 오염적인 측면이 덜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 오해가 어서 조금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대구시에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막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또 대구시가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동을 걸겠다면은 수긍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불허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행정을 펼친다면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정 소송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클린 대구는 결국 연장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대구시 역시 아마 소송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뭐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리클린 대구 입장에서 보면 첫 허가가 난 이후에 4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첫 선을 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리클린 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해당 사업 허가를 내줬다가 다시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4년 동안 행정력이 낭비된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혈세로 보상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부로 역시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리클린 대구가 꼭 승소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결국 열병합발전소가 무산되더라도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상당히 기나긴 줄다리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큰 만큼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동안 이 기자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나 이제 민간 사업자도 이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아쉽다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조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사실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온지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체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또 알리고 그리고 함께 논의했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거나 또는 비용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대로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경북도청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현재 위치를 고수를 하느냐, 아니면 달서구나 달성군 쪽으로 위치를 옮기느냐, 이것이 논란인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청 시청사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 북구청이 이제 경상북도청 후적지가 상징성과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라고 이에 맞서 중구도 시청사 현 위치 건립의 당위성을 알려야 된다면서 홍보 캠페인을 달성구는 화원읍, 설아리 그리고 구라리 두 곳을 후보지로 내놓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달서구는 그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방치돼 있었던 두류 정수장 요 부지를 그 대구 신청사로 위치하겠다고. 네, 대구시청 시청사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대구시청 이전 문제 언제부터 있었던 일입니까? 네, 시청 여론 이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이제 1993년 중구 동인동에 건립된 형 대구시청 이제 본관은 총 면적 1만 2,594제곱미터로 수용 정원은 910명입니다. 그간 이제 지속적인 도시 확대와 업무 세분화 또 이제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대구시청 현 청사는 끊임없는 이제 업무 부족 그러니까 공간 부족을 겪어왔는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2년부터 매년 200억 원 가량의 시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0여억 원 정도를 이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10년 전에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구시는 2005년도에도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 기획팀을 가동을 하고 당시 이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까지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불경기 등을 이유로 이제 1년여 만에 청사 이전 논의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 6월에 경북도청 안동 이전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후에 대구시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대구시는 2009년 12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는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실상 흐지부지가 됐었습니다. 네.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대구시는 시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만일 북구 상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이전터로 신청사 입지가 결정이 된다면 부지 매입비를 대구시가 부담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 중구청이 시청 현 위치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각 지역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네.
최초의 논란은 경북도청 자리로 옮기느냐 아니면 현 위치를 고수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중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시청을 이 자리에 그냥 두자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유치 지역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먼저 유치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구시가 이제 신청사 이전지로 옛 경북도청터를 언급을 하면서 중구는 이제 현 위치 고수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 최근 달서구가 이제 이제 신청사 유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달서구는 그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방치돼 있었던 그 두류 정수터 이 부지를 이제 두류 정수장 이 부지를 그 대구 신청사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한 데 이어서 시청사 유지 TF팀도 마련했습니다. 네, 중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맞서 중구도 시청사 현 위치 건립 기본 구상안 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한 뒤 3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중구 의회도 지난달 대구시청사 현 위치 건립 촉구 결의안을 이제 내는 등 시청사 존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저기 달서구는 옛 두루 정수장 터를 시청사 이전 부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정수장 터는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달서구 두류장터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일단은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로 부지 매입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왕복 4차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데요. 이 부분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정수장 사무동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 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두류 정수장은 시민들 마음속에는 그 대구의 중심이 아닌 대구에 약간 좀 떨어진 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인식 속 도심과는 다소 떨어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달서구의 장점과 단점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중구의 장점 그리고 중구의 단점은 어떻습니까? 네, 기존 시청사 본관 그리고 대구시의회 또 광장주차장 그리고 주변 상가 등의 부지를 이용해서 추가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본관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청사의 정통성과 대구시 소유로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요. 또 국채보상로와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낡은 건물이나 뭐 만성적인 업무 공간 부족, 그리고 또 이제 대구시청 현 시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중교통으로 가기 상당히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중구시청사 이제 현 위치 건립 추진위원회는 시청사 현 위치 건립의 당위성을 알려야 된다면서 최근 이제 동성로에 나가서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이제 뭐 시청사가 이제 현재 위치에 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구가 있습니다. 경북도청 자리를 갖고 있는 북구청인데요. 네. 조금 늦었지만 북구청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북구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여유로움이라는 이제 말을 했었었는데요. 그 북구청이 이제 경북도청 후적지에 시신청사 유치를 위한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2월 25일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는 이제 오는 5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요. 북구청은 이제 경상북도청 후적지가 상징성과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북대구 IC와 동대구 IC 그리고 신천대로 등 주요 관문도로 진출입 지점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구청에서는 또 이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북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통합 성장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확장성이 크다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의 미래 산업 정책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조건이 바로 이 경북도청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조 기자 말대로 옛 경북도청 자리가 지리적으로 아주 괜찮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취재를 나가 보면은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경북도청 자리가 배산임수 지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금호강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부지 자체도 탁 트여 있고 네. 뒤에도 또 이제 산이 있는데 뭐 지리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주민분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대구시청 별관도 경북도청 후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미 시청 일부를 옮긴 이력도 있고 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건물이 노후화된 것 그리고 이제 경북도청 자리도 역시나 이제 시내버스를 제외한 뭐 대중교통 접근성은 불편한 편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또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곳에 대구시청을 지으려고 하면 이 국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국유지 매입도 비용이 좀 상당히 들어간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둘 만합니다. 네. 뭐 시청 별관을 유치한 북구청도 그렇고요. 네. 대구시청 현 위치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중구도 그렇고요. 두류 정수장 터를 내세우고 있는 달서구도 있는데 최근에 달성군도 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성군은 화원읍, 설아리 그리고 구라리 두 곳을 후보지로 내놓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설아리 LH 분양 후보관이 있고 그리고 구라리 생산 녹지 지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도시 남서쪽에 치우친 데다가 또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사실상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여론이 우세합니다. 또 수성구 그리고 남구, 동구는 일단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 위치를 고수하는 중구 그리고 옛 경북도청 자리를 원하는 북구 그리고 두류 정수장 부지를 원하는 달서구 뭐 달성군까지 대구 8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실 시청이 가지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이 가지고 있는 곳이 시청이 있는 곳은 곧 대구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대구의 100년대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도 대구시청이 있었던 대구 중구를 중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든지 대구시청이 있는 곳이 곧 중앙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제 대구시가 대구시청을 대구의 랜드마크로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그 가져오기만 하면 이제 뭐 지역 발전, 상권 발달, 그리고 또 이제 인구 유입 호재, 또 이제 세수 증대 등 그러니까 가져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무조건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시청이 빠져나간다면은 심각한 상권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든다면 지난 2005년에 전남도청이 무한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기존에 전남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남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동구에 있던 인구들이 감소를 했고요. 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구에서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러면 신청사에 이르는 결정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추진단은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후보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는 이후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신청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유력한 후보지 한 2-3곳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네. 시민들도 이 결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지가 좁혀진다면은 대구에 있는 각계각층 시민 전문가 25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라고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네네. 여기서는 미리 정한 예정지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평가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올 연말쯤이면은 건립 예정지를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내년부터 건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잠시 이야기 나왔었는데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꾸려지게 됩니까? 네, 대구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 그 대구시 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20명 규모의 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공론화위는 시청사 건립 계획과 이제 예정지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전문 연구단과 이제 시민 참여단을 꾸리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대구시는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구 시민의 선택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시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대구시청이 어디로 이전될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대구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 부실 공사 관련 논란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부실 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출수가 발견되면서 정말로 이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장 지금까지 여러 말들이 많은 시들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된 지 약 6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침출수도 흘러나오는 등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느냐.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반적인 이런 운영 상황이 좀 부실하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 상금이 259억 8억 5천만 원. 권영진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대구시청을 상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전하라. 또 서구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받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조 기자. 음식물류 처리장 지금까지 여러 말들이 많은 시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대구시가 68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국비와 시비 등을 들여서 2009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3번이나 연기한 끝에 2013년 6월 완공한 상리 음식물 폐기 처리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준공이 된 지 약 6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침출수도 흘러나오는 등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지난해 10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이제 성능 검사 결과 하루 300톤 처리를 포함해서 뭐 정상적인 가동 여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악취가 새어 나오는 등 이제 정상 가동 여부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도 이 처리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악취가 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대구시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대구시의회 음시회에서 이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홍인표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네. 홍인표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요. 뭐 기본 설계 검토, 그리고 이제 실시 설계 건설 기술 심의, 그리고 이제 감리 부분 등 이렇게 전문 인력 참여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아무래도 환경 부문으로 이렇게 특수성을 요구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뭐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반적인 이런 운영 상황이 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운전도 좀 부족했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홍 의원은 그 타당한 근거 없이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약 329일이나 이제 공기를 연장을 했고 이 결과 시운전 뭐 가동을 하는 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시공사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면서 이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 상금이 259억 8억 5천만 원. 이나 달한다면서 대구시의 입장을 묻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또 음식물 폐기 처리 능력이 하루에 약 300톤이고 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약 26,098 노멀 세제곱미터라고 밝혔는데요. 또 퇴비 생산량도 하루에 24톤 그리고 분유 처리 시설은 약 1,000kL가 된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 처리 시설은 288톤밖에 되지 않았고 바이오 생산량도 6,579 그 노멀 세제곱미터가 줄어든 19,519로 변경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대구시의회 시정 질문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면 권영진 시장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예, 권 시장은 지금까지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부족과 그리고 바이오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약 270억 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에 의무 운전비에서 차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일일 목표치는 주 6일 근무제로 환산했을 때 하루 300톤인데 이걸 주 5일로 환산했을 때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주 5일로 했을 때는 하루 처리량이 약 288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주 5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기자 연휴라도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권 시장이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일 340톤을 처리하는 이제 처리를 했다면서 이렇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 얘기 덧붙인다면은요. 바이오가스가 생산 공급 기준치를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소화조 내 무기물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는 9월에는 공인기관의 기술 진단을 통해서 시설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또 보완 요구를 하고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올 들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5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사 준공 이후에도 사실 각종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 능력이 가동일 313일 기준으로 하루 288톤이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도에는 22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229톤밖에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성능이 기존에 보증했던 거에 80%밖에 처리를 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2015년도에도 그때 대구시장도 지금 현 시장인 권영진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설 개선을 약속했었다죠 아마?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네. 그 당시 권영진 시장은 이제 상리 음식물 처리장 진행 상황을 볼 때 애초에 설계 부분을 조금 정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이런 이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제 밝혔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의무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제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한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철저한 시설 조치, 개선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2015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한 정기검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그해 4월에 이제 자문회의를 열고 또 TF팀을 운영을 했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이 개선 명령을 통지를 하면서 무려 4번에 걸쳐서 개선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기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이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데 상리동 주변에 주민들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악취에 호소하면서 시청, 지회 옆에서 피켓을 들고 이런 시위를 했던 것도 아는데 이 시민들이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대구시의회 앞에서 벌였는데요. 네. 지난 11일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680억을 들인 상리 음식물 폐기 처리장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은 적극 나서라. 또 대구시청을 상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전하라.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서구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받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은 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내부에 있는 작업 환경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김동식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 의원은 실제로 이제 지하 공간을 찾아보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지하 공간에 이제 28명의 작업자들이 이제 근무 중이랍니다. 근데 1시간만 들어가도 온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배고 하루 종일 이제 두통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식당을 못 가고 이 추운 날에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그 바닥에 박스를 깔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관심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악취가 내부에 많다면 공기 순환 장치 같은 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네,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 순환 장치를 가동하지 않아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그 작업자들의 건강 검진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계속 이제 누수가 되는 입장에서 기계 부식 등 이런 이제 안전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네. 이에 권영진 시장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음식물 처리장 지하에는 가봤지만 이 작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일하는 공간은 가보지를 못했다며 이제 뭐 조만간 현장을 둘러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뭐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이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 기자. 네, 다른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고양시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이 있는데요. 대구시 관계자와 서구청의 직원 그리고 서구 의원 그리고 전문가 등 10여 명이 지난해 12월에 현장 견학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네.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고향에 있는 시설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양 에너지 시설 내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뭐 나긴 났죠. 하지만 굉장히 좀 미미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로 보기에 믿지 않을 정도로 네, 네. 악취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부 악취를 공정하게 빨아들여서 악취 방지 시설로 내보내는 음압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 에너지 시설도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시설 배기구 그리고 굴뚝의 고도가 20m 정도였기 때문에 상리 음식물 폐기 처리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냄새를 줄이는 약품도 배합 비율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음식물 악취만 나지 않는다면 이곳이 음식물 처리장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구도 사실은 그 음식물 처리장이 지하화돼 있어서 1층은 공원처럼 돼 있더라고요. 예. 고양시의 경우에 이제 악취를 줄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이곳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경우에 이게 이 음식물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 이제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네, 네. 전문 기관 두 곳에 용역을 주고 네. 뭐 이 대응책이나 이제 문제 뭐 해결책 수립에 2년 동안 이제 시간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배기구의 고도를 20m, 그러니까 20m에서 50m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악취 농도를 이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 현장을 견학했던 대구시 관계자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단순 시설 보강에서 더 나아가서 고양시처럼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악취를 좀 줄일 수 있는 전반적인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 안에서는 홍인표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홍 의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네, 홍인표 의원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식물 폐기 쓰레기 처리장이 지난 2015년 3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대구시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행정사무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데요. 출석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그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막대한 예산이 든 상리동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이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구 상리동에 있는 동물 화장장 건립 논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서구 상리동인데요. 한 민간 사업자가 이 상리동에 동물 화장장을 건립키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대구의 첫 동물 화장장 건립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동물 화장장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2017년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이 주민 반대 등으로 이런 허가가 지진부진하는 사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서구청이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또 건축 허가를 지연시킨 데 따른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서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것이다. 이렇게 환경 오염에 따른 우려가 굉장히 심한 마당에 동물화장장이 상리동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네, 먼저 이 기자. 네. 대구에는 동물 화장장이 없죠, 그죠? 네, 이번에 이제 없습니다. 한 사업자가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동물 화장장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2017년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이 그 동물 장묘 시설과 뭐 주택가 및 학교 간 거리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통과되면서 네. 네. 지금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예, 동물 화장장 건립이 알려진 것도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예,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까? 네, 동물화장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7년 3월부터입니다. 동물화장장 사업가 A씨가 이제 당시 동물 장묘 시설을 짓겠다면서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뭐 환경 훼손 이제 우려 또 이제 뭐 구의의 반대 등으로 그때도 이제 주민들 반대가 조금 심했었는데 그 여파로 이렇게 좀 무산이 됐었습니다. 뭐 그동안 A씨와 서구청 사이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이겼다면서요, 저기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는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적법한 동물화장 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 이런 법리 논리였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겼겠다. 뭐 승소를 냈으니까 좀 더 동물 화장장 건립에 속도를 붙였겠죠? 네, A씨는 1심 그리고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상리동에 1924제곱미터의 규모의 터를 매입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상 2층에 연면적 632.7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동물 전용 화장시설 그리고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을 했는데 이 동물 화장장 건립이 결국에는 법에 발목이 잡혔다고요. 네, 작년에 A씨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고 서구청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이제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이런 허가가 지진부진하는 사이에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상리동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연말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간접 강제금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간접 강제금,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 같은 거라고 하던데요. 뭐 사업자만은 이게 구청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인가요? A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8월 적법한 동물 장묘 시설을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구청이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요점인데요. 네네. 이제 뭐 A씨는 이제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런 이제 영업 이익 창출 불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건축 허가 지연에 따른 손실 3억 원과 이제 간접 강제금을 신청한 날짜가 지난 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이후에 매일 300만 원 가량을 이제 배상하라고 서구청에 요구했습니다. 네, 저도 그 A씨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A씨는 사업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토지 매입 비용보다 몇 배나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 고의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또 건축 허가를 지연시킨 데 따른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신문기일에서 간접 강제금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정당한지 그리고 간접 강제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향후에도 법적 공방을 둘러싼 양측의 그 공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그 작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구청이 결정을 늦게 낸 이유가 주민들의 뭐 눈치를 보느라 이런 결정을 유보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인근 주민들은 결국은 화장시설에 대해서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약 900여 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서명을 서구청에 전달을 하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진짜 서명운동뿐만 아니고 이 상리동 주민들이 서구청을 찾아와서 집회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민 500여 명이 동물 화장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이제 세우고 그 서구청에서 열었던 이제 동물 화장장 건축허가 심의는 이제 이게 서구청에서 이게 열려야 되는 건데 이제 서구청까지 찾아와서 강하게 이제 항의하면서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제 서구청 앞에서 뭐 1인 시위 같은 것도 이어나가고 연속적으로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그 주민분들 중에서 그 석희영 이제 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 분의 말에 따르면은 그 동물 화장장 부지 100m 반경에 이게 교육 시설도 있고 무슨 고등학교가 하나 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건설될 그 서대구 이제 고속철도 네, 그 네. 역사 같은 경우에도 이 계획된 동물화장장과 반경 1.2km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제 환경 오염에 따른 우려가 굉장히 심한 마당에 이제 동물화장장이 상리동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인근에 여러 가지 기피 시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상리동 주민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구 상리동에 기피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리 음식물 그 쓰레기 처리장부터 해서 분뇨 처리장, 뭐 하수, 폐수 처리장, 또 염색 산단, 와룡산 너머에는 또 이제 방천리 이제 쓰레기 매립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한 동네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태까지 서구청은 배려보다는 이런 이제 무관심으로 일관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여론들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뭐 반대를 할 만한 이유도 될 것도 같습니다. 조 기자, 이뿐만 아니라 상리동에는 최근엔 또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관련한. 네, 그렇습니다. 동물 화장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세방골 자동차 정비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론에 오르내렸는데요. 네. 그리고 지난 2016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시 모 의원이 상리동 임야의 도로 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가 구속된 전례도 있고요. 또 1965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세방골에서 가르뱅이 도로 신설 문제, 그리고 상리동 주민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주민들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이 더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법정 공방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상리동 그 동물 화장장 사업자 A 씨가 간접 강제금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요. 네, 사업자 A 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이제 사업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달라 이런 간접 강제금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또 서구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2차 건축허가 심의에서 동물 화장장 허가에 대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구의 첫 동물 화장장 건립은 이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 씨가 제기한 간접 강제금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A 씨가 간접 강제금 신청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서구청이 사업자 측이 제시한 진입도로 폭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간접 강제금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을 네. 조금 더 하면요. 그 서구청은 이제 지난해 8월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A 씨 측의 이제 국토부 장관의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개발 규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물 화장장이죠. 이게 이제 5,000제곱미터 미만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폭 4m 가량의 도로를 이제 건설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동물 화장장이 정상 건립됐을 때 월 1억 원 이상, 또 이제 매일 3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은 약간 조금 법리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기 조금 힘들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최근 열린 이제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에서도 동물 화장장 허가는 환경성 검토와 교통 영향을 문제로 이렇게 이제 재심의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서구청 관계자는 그 사업자 측이 제출한 그 보완 자료만으로는 이렇게 환경 평가, 그러니까 또 이제 계절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계절별 환경 평가 영향을 판단하기 힘들고 또 이제 교통상 영향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특히 이제 더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음 달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동물 화장장 건립 허가는 더욱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장묘 시설은 공중집합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최소한 300m 이내에서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 공방 중인 상리동 그 해당 부지는 인근 그 개성고등학교에서는 직선거리로 19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서구 상리동에는 기피 시설이 많죠.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분유 처리장까지 기피 시설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동물 화장장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냐 이렇게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구시에서도 이런 기피 시설을 지을 때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런 배려심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우리와 밀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인데요. 저희 시사토크 2호 공감은 제목 그대로 250만 대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